미 전 인구의 절반이 백신 1차와 2차 접종을 모두 마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세 이상 총인구 중에는 58.4%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가 항공업계까지 확산됐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모든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CNN 방송사는 백신을 맞지 않고 회사에 출근한 직원 3명을 전격 해고시켰습니다. 지난달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94만 개 증가했습니다. 1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수준입니다. 고용시장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LA 북쪽 앤젤레스 내셔널 포레스트 지역에서 지난 화요일 발생한 안토니오 산불의 절반가량이 진화됐습니다. 소방국은 소방 헬기를 동원한 진화 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여자 배구가 상대한 브라질의 벽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45년 만에 금메달 획득 기회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세르비아의 마지막 3, 4위 결정전이 내일 벌어집니다. 네, 미국 전 인구의 절반이 1차와 2차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세 이상 인구 중에는 접종률이 60%에 육박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LA 카운티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가 3,900명대까지 상승했습니다. 금진 인구가 늘어나면서 확진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는 병원에 입원하는 감염자들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들이 델타 변이 감염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사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LA 카운티에서 신규 확진자가 3,9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하는 시민들이 급증하면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930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보다 258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코로나 검사가 크게 증가하면서 확진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확진자가 3,672명 발생했고 지난 수요일 3,734명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사흘 연속 코로나 확진자가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확진 판정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도 증가함에 따라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는 45명 늘어나 총 4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이후 가장 많은 입원 환자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108명 발생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백신 접종 의무화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항공사 중에는 처음으로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오는 10월 25일까지 모든 직원들은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고 고지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까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수당이나 휴가를 부여하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해왔습니다. 네,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시행하고 있는 CNN 방송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출근한 직원 3명을 전격 해고 조치했습니다. CNN 방송의 제프 저크 사장은 앞으로도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사 측은 당초 다음 달 7일쯤 사무실 복귀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출근 시기를 10월 중순쯤으로 다시 연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까지 백신 1차와 2차를 모두 접종한 미국인의 수가 전 인구의 절반을 돌파했습니다. 백악관의 통계 책임자인 사이러스 사파는 신규 접종자 수가 증가하면서 오늘 전 인구의 절반이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12세 이상 인구 중에는 2억 명에 육박하는 58.4%가 접종을 모두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접종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에는 미국인 10명 중에 6명이 현재까지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한인 이민자들의 정체성 찾기를 본격적으로 다룬 전시회가 내일부터 타운의 한 갤러리에서 시작됩니다. 이방인 작가 작품도 주품됐습니다. 이사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세와 1.5세 그리고 2세 한인 미술 작가 작품으로 구성된 전시회. 22명의 개성적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전시회가 샤또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디아스포라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이민 생활에서 어떻게 생존하는가를 물어보는 작품전입니다. 이민 온 예술인들이 서로 교감하고 조화를 이루어 한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표현한 전시회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미술가들의 자아 정체성을 표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모든 아이디어를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가장 베이직한 정신으로 삼아서 각자 개인들의 그 화가들의 특별한 자기만의 아리랑을 만드는 것이 이 전시의 목적입니다. 미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불확실한 심정을 담은 작품도 전시됩니다. And I was adopted at 6 months old in 1982. Discussing how I never felt quite at home in Korea or in the United States. So there's always kind of this feeling of limbo and impermanence. 예술가 각자가 자신만의 아리랑을 찾아서 그들만의 해석과 개성적인 조형 언어로 표현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 달간 열리고 두 번째 전시회는 LA 아트코어에서 오는 9월 4일 개최됩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 증가가 1년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7월 한 달 동안 모두 94만 3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에도 93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률도 5.9%에서 0.5%포인트 내려간 5.4%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 증가에서는 여행과 관광업 일자리가 38만 개나 늘어나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 오후 2시 반쯤 글렌도라 지역에서 시작됐던 안토니오 산불이 절반 이상 진화됐습니다. LA 북쪽인 엔젤레스 내셔널 포레스트 지역까지 불길이 옮겨붙은 안토니오 산불은 한때 2시간 만에 약 50에이크까지 확산되게 됐습니다. 소방국은 소방 헬기를 동원해 막바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산불로 인해 파괴된 가옥이나 건물은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LA시 제12주구 존니 시 의원실은 미션시티 커뮤니티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존니 시 의원은 노숙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을 위해 이동식 클리닉 서비스를 더욱 늘려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밸리 지역의 대표적인 홈리스 지원단체인 호프 오브 더 밸리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관계자들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이동 클리닉 서비스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존니 시의원은 소외된 계층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더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계속했습니다. 백도를 웃도는 폭염의 강풍까지 그리스의 대형 산불이 심각한 양상입니다. 아테네를 비롯한 곳곳에는 정전 사태까지 빚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군병력까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경희 기자입니다. 고대 올림픽 발상지로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성화가 채화되는 그리스 올림피아입니다. 4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지난주부터 잇따라 발생한 산불이 올림피아 뒷산까지 번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방 헬기를 동원해 연신 물을 쏟아붓고 있지만 산불의 기세를 꺾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미초카티스 그리스 총리는 아직은 올림피아 유적이 안전하다면서도 이곳의 상징성을 고려해 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 아테네도 산불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테네 주변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하늘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불길이 마을을 덮치면서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Γεωργική περιουσία καταστράφηκε το χωριό. Δεν έμεινε τίποτα. Ελιές, πρόβατα, γίδια, στάβλοι, τα πάντα.
그리스 남부 60여 개 마을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대형 변전소 폭발 우려 때문에 아테네에는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소방당국은 10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이번 주말 전국적인 강풍이 예보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현장에 군 병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프랑스와 스웨덴 등의 지원도 받기로 했습니다. SBS 김경입니다. 올림픽이 한창인 일본 도쿄의 전철 안에서는 흉기를 지닌 남성이 난동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철에 있던 10여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난동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세영 기자입니다. 전철이 멈춰서 있고 승객들은 역 출입구 쪽으로 황급히 뛰어나옵니다. 잠시 뒤 역무원들이 멈춰선 열차로 달려갑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일본 도쿄 오다큐선 전철 안에서 한 남성이 흉기 난동을 부려 전철이 긴급 정차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최소 승객 10명이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습니다. 모두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대 여성 한 명은 중상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들은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갑자기 주변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뒤 선로로 뛰어내려 도주했는데 1시간 반쯤 뒤 현장에서 6km 떨어진 편의점에서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도주 과정에서 흉기와 휴대전화를 현장에 떨어뜨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데 정확한 사고 경위와 동기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선 앞서 지난 2019년에도 도쿄 인근 가와사키시 도로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초등학생 1명과 성인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2018년에도 신칸센 고속열차에서 이른바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네,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는 기념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념사업도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LA국제공항에 대피소동이 빚어졌습니다. LA국제공항은 오늘 오전 6시에 수상한 차량이 보고되면서 5번 터미널을 포함한 센트럴 터미널 쪽에 대피령이 내려졌으며 7시쯤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미노인회가 오는 9월 16일 추석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노인회 이사회는 지난해 열리지 못한 추석 대잔치를 올해는 열 예정이라며 장소는 한인회관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을 봐서 이달 말쯤 장소는 다시 확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치필드 파크에 거주하는 70대 한인 여성이 위조 신분으로 연방정부 혜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김모 씨가 허위 신분으로 사회보장번호와 미국 여권 등을 만들어 저소득층 생계보조금 37,000달러를 불법으로 수령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에게는 3급 사기의 절도 혐의와 3급 공문서 위조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대만 업체 뉴 와일드테크가 제조한 제습기 수백만 대가 발화 위험으로 리콜됐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기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에이온에어와 에마나, 덴비, 드롱기, 허니웰, 월풀 등 20개 제품 200만 대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총 107건의 화재 발생 신고가 접수됐으며 재산 피해 규모는 1,7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유명 관광지인 레이크타호가 흑사병으로 인해 이번 주말까지 폐쇄됩니다. 연방산림청은 레이크타호에 서식하는 일부 다람쥐들에게서 흑사병, 패스균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전면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와 방역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구미를 찾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문 대통령의 용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선친이 박 전 대통령의 비서관을 지냈고 자신도 어린 시절 청와대 파티에 참석한 적이 있다고 인연을 소개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를 꺼냈습니다.
국민 대통합이라는 행군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오늘이라도 사면에 용단을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촉구합니다. 올해 초 사면을 거론했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경북 안동 도산서원에서 사면 건의 의사에 대한 지역 유림의 질문을 받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의사도 많이 표출이 됐고 이제는 대통령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온당하겠다 생각합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이 다시 제기되는 가운데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강연에서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 보수 진영을 괴멸시킨 사람이라며 자신이 대구 경북 지역의 미래인데 엉뚱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 서운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여야를 불문하고 대선 주자들과 당 지도부 간의 파열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수환 기자입니다. 그제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전체 회의에 당내 지지율 선두권을 달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홍준표 의원은 불참했습니다. 지난 4일 당 경선기획단이 주최한 봉사활동에도 윤 전 총장과 홍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일정을 이유로 당 공식 행사에 빠진 겁니다. 당 지도부는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은 지난 당대표 경선 당시 당이 오라는 행사에 안 빠지고 다가도 경선을 치르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친윤석열계 정진석 의원은 가두리 양식장에선 큰 물고기가 못 자란다며 주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부는 뒤로 물러나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에선 대선 후보 검증단 설치를 두고 파열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후보 등이 요구한 당 검증단 설치에 대해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가 경선 중에 설치는 어렵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본 경선 진행 중에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자 정세균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은근히 송 대표가 돕는다는 뜻인 이른바 이심송심을 송 대표 스스로 입증했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 검증단 설치를 둘러싼 당내 파열음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네, 한국의 보건당국은 현재의 거리두기를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직계가족도 4명까지만 모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유성형 기자입니다. 연장된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오는 22일까지 적용됩니다. 수도권 4단계는 6주간, 비수도권 3단계는 4주간 이어지는 셈입니다. 이번 연장의 목표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추세 확산을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만 비수도권 가운데 대전과 충주, 김해, 창원시와 함양, 함안군은 4단계를 유지합니다. 일부 방역 수칙은 오는 9일부터 바뀝니다. 3단계 비수도권에선 직계가족은 인원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도 상견례는 8명까지, 돌잔치는 돌잔치 전문점이 아니더라도 16명까지 허용됩니다. 4단계에선 백신 접종 완료자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받습니다. 또 동호회원끼리 4명 넘게 모여 경기할 수 없고 숙박을 동반한 관공서와 기업의 행사도 금지됩니다. 4단계의 다중이용시설 관련 조치도 변경됐습니다. 밤 10시까지였던 임의용실의 영업시간 제한을 없앴습니다. 최대 19명까지 허용됐던 대면 종교활동은 시설 규모를 고려해 수용 인원을 달리하되 99명까지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반발했습니다. 시민들의 방역 피로감을 줄이고 소상공인들의 이해를 이끌어내는 것도 방역 관리만큼 중요합니다. SBS 유승현입니다. 네, 한국 정부는 아직 4차 유행이 정점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 확산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임시선별검사소엔 그제 10,000명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남창원 농협 종합유통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방문객들이 검사받기 위해 온 겁니다. 검사 대상도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매장 방문객으로 확정하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여 지난 2일 매장 직원이 처음 확진된 뒤 이틀 만에 13명이 추가 확진되자 뒤늦게 매장 직원들에게 자가격리가 통보되고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관련 확진자는 21명으로 늘었고 창원시는 거리 두기를 4단계로 올렸습니다. 인천에선 중고차 매매단지 관련 확진자가 76명으로 늘었습니다. 출입 명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평균 확진자는 아직 상승 추세고 수도권 확진자는 완만한 감소세지만 여전히 1,000명 안팎의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확진자가 하루 800명대로 떨어져야 거리 두기 단계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3차 유행 당시 정점에 올라가기까지 6주 정도 걸린 점으로 미뤄 규모가 더 큰 4차 유행의 정점까진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채 출근한 직원들이 해고됐다는 소식입니다. CNN 방송이 그랬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할 권리, 또 백신 접종은 의무라는 주장, 아무리 권리라고 강변해도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을 권리는 없을 겁니다. 전염성이 강력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로는 치명적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논쟁할 때가 아닙니다. 백신 접종 무조건 하고 볼 일입니다. 백신 접종 권리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